연금저축, 연금펀드, IRP, 그리고 좀 단기적으로는 ISA 이런 상품 가입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런 분들 중간에 수익률 낮다고요, 아니면 금액이 작다고 절대 해지하시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인플레이션 리스크라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투자를 하시라는 거지, 투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그거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과연 그러면 적정 은퇴 자금, 생활비는 얼마로 봐야 되냐?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많으면 좋습니다. 중위소득이 3,500? 뭐 3,000에서 3,5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냥 대략 단순 계산을 했을 때는 월 300 맞아요. 정도인데. 예, 그죠?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인데, 이것도 좀 체계적으로 맛있는 게 좀 많으면 좋다라는 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도대체 얼마를 가지고야 최소한 생활을 할까? 이런 부분인데, 생활비를 따질 때 이제 그 시중 뭐 은행에서 한번 조사를 한 건데, 은퇴 생활비에 3요소라고 있어요. 뭐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소비 수준, 내가 얼만큼 말하자면 수준을 가져갈 건가, 생활 패턴을 가져갈 건가, 이런 게 있고, 나머지는 이 돈을 갖고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가족 수를 감안해서 산정을 하는데, 작년에 23년에 KB 골든라이프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 생활비는 251만 원 정도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암만 적어도 250만 원은 가져가라는 거고, 적정한 생활비, 내가 최소한 생활생활도 하고 참여다 이러려면은 한 369만 원 정도, 37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당신 얼마 조달 가능해? 라고 설문을 해봤더니 200만 원 초반대예요. 많이 부족하죠? 네. 거의 한 50% 수준? 뭐 이 최소 정도. 생활비보다도 낮고 적정 생활비로 따지면 50% 좀 안 되네. 그렇죠. 예. 제가 자꾸 그 취업하시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조달할래요? 라고 하면은 국민연금 아니면 퇴직연금 여기서 조달을 한대요. 그 다음부터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나가서 조금 더 버시는 게 낫겠죠. 예, 그래서 재취업을 꼭 하시라는 거예요. 재취업 하시면 좋은 게 국민연금도 넣고요. 뭐 60세 이후에는 넣다 안 넣다 상관은 없는데 국민연금도 넣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도 좀 절약이 되고, 이러니까 조그만 뭐 조건이 좀 안 좋더라도 취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생활비 부분에서 왜 이렇게 적냐라고 봐지니까,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거의 국민연금 가입자들이면서 각종 사회적 기반제도,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이런데 실제적으로 가입하신 분들이에요. 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렇게 그 적립금이 적냐라고 제가 파악을 해봤더니,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좀 단기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계세요. 장기적으로 못 갖고 계시면 굉장히 많거든요. 좀 하다 한 10년 붙다 보니까 연금이라는 게 수익률도 낮고 금액도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해지해버려요, 그냥. 중간에 해지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 컨텐츠를 듣고 계시는 분 중에 좀 젊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연금 상품을 가입하시거나 아니면 은퇴 노후 관련 상품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연금저축, 연금펀드, IRP, 그리고 좀 단기적으로는 ISA 이런 상품 가입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런 분들 중간에 수익률 낮다고요, 아니면 금액이 작다고 절대 해지하시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은퇴 설계 골든타임을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돈이 있을 때 없는 셈 치고 계속 넣으시는 게 굉장히, 돈 룩백이라 그래요. 돈 룩백.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넣고 나서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명언이에요, 명언. 근데 그거는 연금에서는, 특히 은퇴 노후 생활비에서는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걸 못하니까 중요성 인식 못하고 계속 해지하다 보니까 목돈이 안 모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빈곤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좀 가져오는 아주 큰 요소는 아니지만 부가 요소는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후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비용 영역 중 하나가 병원비, 그리고 비상금 뭐 이런 것들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산정하는 어느 정도, 뭐 사람마다 또 다 다르겠지만 편차가 있겠지만 좀 산정하는 기준 이런 것들이 또 있을까요? 기준이라는 게 생활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생활비가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다. 적정 생활비 300만 원 정도라고 판단을 하면, 병원비는 연간으로 거기 한 2배 정도? 2달치죠, 2달치. 그러니까 한 600만 원 정도? 요 정도가 병원비로 책정을 하고 있어요. 연 의료비로 했을 때 연 의료비 600만 원 정도. 왜 이렇게 적냐한데, 의외로 저희 나라 의료 보장 시스템이, 그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웬만하면은 가면은 돈 별로 안 들어요. 의외로 따져본 건데, 의료비 부분이 제가 작년에 은퇴 설계를 할 때 요인을 보면, 그때는 한 달에서 한 달치만 병원비로 책정을 하라 그랬는데, 2달 정도는 책정을 해야 되고, 이것도 사실
그 연령이 올라가면서 의료비가 아니라 요양비라는 게 있어요. 요양비. 나중에는 뭐 재가를 선택하시든 아니면은 시설기관에 나중에 들어가시든 나중에 노후화되실 때는 이제 적정한 의료시설에 말하자면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차지하고 당장 설계할 때는 한 2달 정도의 생활비의 2달 정도는 병원비로 항상 책정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비상자금. 비상자금은 뭐냐면은 생활비하고 의료비 이외에 언제 쓸지 모르잖아요. 뭐 여행자금 이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제가 쉽게 말하는 게 뭐 이렇게 집이 갑자기 물이 새가지고 보수를 한다든가 그럼 돈 들어가잖아요. 아니면은 타고 다니시던 자동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새로 살 기회가 생긴다든가 이러면은 당장 돈을 끄집어 써야 되잖아요. 그런 비용을 비상금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기본 생활비 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한 1,8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는 그냥 통장에 넣어놓으세요. 라는 게 은퇴 설계의 기본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또 급하게 대출 받기도 좀 어렵잖아요. 소득이 없으면.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요 비상자금은 어디 투자하지 마시고 정기금 정도? 요 정도 항상 넣어놓는 자금을 갖고 계셔야 돼요. 유동자금을. 6개월치 정도. 언제 쓸지 모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노후 생활을 구성하는 자금 중에 뭐 한 6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서 그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재무설계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준비자금의 3요소는 준비기간, 그 다음에 금액, 수익률 3개예요. 요 3개를 가지고 준비자금의 규모를 좀 산정을 하고 나중에 은퇴 후에 필요자금은 노후기간, 생활비, 그 다음에 전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물가 상승률. 물가 상승률이 실제적으로 노후자금의 자산의 통제권 이외에 제일 리스크 영향을 많이 미쳐요. 예를 들어서 기자님 그 물가 상승률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통장에 100만 원을 넣어놓고 재활을 하나 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 휴대폰 하나 한다고 볼게요. 휴대폰이 100만 원이에요. 근데 이번에 살려고 그랬더니 내년에 사는 게 좋다고 추천을 누가 했어요. 그럼 올해까지 쓰고 내년에 다시 새 거 사지 그래가지고 100만 원을 넣어놨어요. 그러면은 다음 해에 똑같은 신형 휴대폰을 살 때는 이게 100만 원일까요? 휴대폰 가격은 110만 원이나 105만 원으로 올라갔을 거예요. 그럼 내 통장에 있는 100만 원의 돈은 가치는 95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 리스크라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투자를 하시라는 거지 투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적정한 투자율 물가 상승률은 실제적으로 물가 상승률은 투자로서 그 커버리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정한 투자를 꼭 하시라는 거. 그리고 이 투자를 위해서 거래하시는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전문가 통해 가지고 적절한 안전한 잃지 않는 투자를 하시라는 거.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그 노후 빈곤율과 이 해결 방법 그리고 은퇴 후에 각종 이런 경제적 비용 얼마나 들 수 있고 또 이걸 어떻게 충당하면 좋을지 장기용 아티엘스 이사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좀 이 은퇴 후 노후 빈곤율이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각자 상황별로 맞춰서 은퇴 자금을 좀 미리미리 잘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